반갑습니다. 저는 아산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김민재라고 합니다. 저희 의과대학의 좀 특징적인 면들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산복지재단이라고 하는 재단 산하병원에는 이게 여러 개의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임상 실습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여전히 이제 서울 아산병원, 울산대병원, 강릉 아산병원에 있고, 정읍과 보령 아산병원에도 이제 지역사회 의학 때문에 실습을 일정 시간 나가게 됩니다. 교수는 매우 많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토탈 한 750분 정도가 계시고, 서울에 한 500명 정도, 그리고 의정대학교 병원에 150명 정도, 그리고 강릉 아산병원에 90분 정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40명 인데 한 학년에 40명이고, 거기 비해서 교수님들 수가 매우 많은 게 아마 장점이자 단점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의 40명인데 정원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입학 시에 동점자가 있으면 한 명 더 뽑았다가 다음 해에 뭐 정원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교육부에서 정해놓은 거여서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정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일정 부분 항상 유급을 합니다. 유급을 하게 되면 그 밑에 학년에 이제 좀 숫자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예과 2학년, 의학과 1학년, 의학과 2학년까지는 유급이 많은데, 이 전까지는 어쨌든 이제 임상 실습을 돌기 전까지 과목이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졸업생은 현재까지 한 1000명, 1070명이 있고요. 약 200분 정도가 이제 대학교 교직원으로, 그러니까 교수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한 20% 정도는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다른 분들은 아직 수련 과정에 있거나 아니면 개원이나 공직위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제 좀 변호사나 뭐 제약회사 이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제 100분 정도 계십니다. 교육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학생 중심 교육, 통합 교육, 조기 노출이라는 이제 키워드가 있는데 아마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입니다. 이게 뒤에 이제 천천히 조금씩 설명을 드려보시면요. 그 교육 과정을 이제 주기적으로 대부분의 의과대학들이 주기적으로 개편을 하고, 이제 학생들의 요구와 사회적인 요구,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훌륭한 의사가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담아서 주기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저희 교육 과정이 바뀌었고, 그 바꾸었을 때 어떤 것들이 이제 학생들이 좋은 의사가 될 때 필요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없죠. 성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성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학생들이 필요한 게 다양한 경험, 스스로 자기 관리하는 거, 스스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스스로 해결해 볼 수 있는 능력들, 그리고 동료와의 협력,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로 떠올랐고, 이런 것들은 이제 졸업생들이 추후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제 인턴 레지던트 선생님들로 일하시면서 이제 겪어왔던 것들이 많이 반영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통적인 의과대학의 커리큘럼, 제가 의과대학을 다녔을 때도 이랬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들어오셔서 파워포인트를 띄우시고 1시간에 한 100장쯤 넘기고 가십니다. 그리고 한 40장을 모두 다 외워야 이제 A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었죠. 그리고 성적은 무조건 공개됩니다. 0.00 소수점 2자리까지 공개해서 애들의 점수가 1등부터 150등까지 이렇게 나오는 게 전통적인 의과대학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매우 민감하고 옆에 학생들에 대한 어떤 서로 이제 날이 서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고, 그래서 서로를 이제 같은 동료로 느끼기보다는 경쟁자로 느끼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잘 못해서 인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는 학생들도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좀 바꿔보자. 그래서 이제 앞에 보시는 게 이제 조금 레스 컴피티션 하고 이제 조금 실제 의료 현장에서 조금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교과 과정으로 바꿔보자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키워드로 해서 교과 과정을 개편했습니다. 환자 진료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료라는 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의사 혼자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통과 협력이라는 게 필요하고 다른 교육과 연구 그리고 이제 어떤 직업적인 윤리의식까지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새로운 교과 과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도 학생들이 수업하는 공간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전 강의실은 지금 앉아 계신 강당의 형태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와서 수업을 했고 학생들이 그냥 저를 보고 듣고 맨 뒤에는 이제 자거나 뭐 유튜브를 보거나 그랬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바뀌었습니다. 이게 시설도 이제 목조 환경으로 매우 좋아졌고 학생들이 그룹별로 앉게 됩니다. 그래서 저랑 눈높이도 같고 그룹별로 앉고 제가 마이크를 들고 다니면서 학생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질문을 합니다. 학생들이 미리 다 공부를 해와야 되고 저랑 그냥 3시간 동안 얘기만 하다 갑니다. 그 얘기하는 과정이 이제 저희 교육 과정의 이제 핵심이겠죠. 그래서 사실 학생들의 공부 부담이 결코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훨씬 좋아하긴 합니다. 그리고 제 팀에도 제가 받은 교육보다는 이 교육 과정이 훨씬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기 위한 의학교육센터라는 것도 최근에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이제 울산의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교육장 이슈 이전 이슈가 떠올랐었고 그 교육장 이슈 이전부터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 교과 과정 개편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하필 시기가 좀 비슷하게 맞물렸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현재까지 기존 의과대학 수업이라는 게 예과 때는 그냥 기본적인 과학 수업을 배우고 공과 1, 2학년 때는 이론 수업을 배우고 3, 4학년 때 병원에서 실습을 하는 그런 형태의 수업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경계가 많이 무너진 어떤 수업을 설계 학생들이 지금 이제 올해 신입생들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과 때는 학생들도 예과 때는 못하라는 인식이 강한데 일단은 올해부터 예과 1학년 때 그 이론 수업을 울산에서 이거는 이제 예전에도 이렇게 했었는데요. 1학년 2학기를 학생들이 다 유니스트라는 과학기술대학원에 가서 유니스트 2학년 학생들과 같이 팀을 짜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저는 매우 챌린징한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그 울산대 지금 본과 선배들 의견을 들어보면 학생들은 잘할 거라고 믿고 있더라고요. 지금 예과 선생님들도 매우 저는 이게 되게 싫어할 것 같았는데 학생 의외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1학년 2학기는 유니스트에 가서 사이언스를 전공하는 학생들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과 1학년은 이제 기존에 했던 어떤 이론 수업과 실기 수업이 이제 짬뽕이 되어 있는, 혼합되어 있는, 통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수업인데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거의 디스커션이 이루어지는 수업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과 2학년부터 4학년까지 실습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빨리 보는 편이기는 하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교육 지금 이제 본과 1학년 학생들부터 예과 2학년까지 있는 학생들이 조금 더 이런 교육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이 교육 과정의 장단점이 이제 조금 더 드러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이제 조금 내외 삼소정이라고 하는 내과, 외과, 수학과, 산부인과, 정신과 를 제외한 다른 과들 실습을 돌고 그리고 이제 서브 인턴십과 시뮬레이션 실습을 이제 의과대학 4학년 때 돌게 됩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보면 예과에 들어오자마자 기존에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했던 그 과정은 한 학기 남아 있고요. 그리고 유니스트에 가서
학생들과 한 학기 수업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과 2학년 때부터 뭔가 이 인문사회의학과 그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기초의학이라고 하는 의학 과정들을 배우게 되고요. 본과 1학년에 통합과정이라고 하는 무슨 과학의학, 신장학 이런 클래시컬리 그렇게 들어왔던 수업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로 묶어서 본과 1학년 동안 하게 되고 본과 2학년부터 이제 임상 실습을 돌게 되는데 본과 2학년 실습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신과라는 그 5개의 중요 과들을 돌게 됩니다. 그리고 본과 3학년 때는 이제 이 선택 실습과 본인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수업 인턴십이나 이런 과정들이 있고요. 4학년 때는 좀 국시 준비 시간이 많이 이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니스트는 사실 이제 이번 2학기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2학기부터 시작이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강 신청을 다 마쳤고요. 그래서 의과학자를 양성하자 이런 이제 이슈와 이제 모토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현재는 일단 예과 1학년 2학기 교육 과정을 준비하고 잘 마치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슈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여기 레지던트 마치신 선생님들 중에 군의관을 안 가고 카이스트에서 이제 병역 특례로 박사과정을 하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안 가고 그 시간에 이제 박사를 따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유니스트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이런 절차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스트에서 듣게 되는 과목들은 이런 과목들입니다. 뭐 AI와 의학 통계는 필수이고요. 그 다음에 뭐 정밀의료, 개놈, 의료영상, 재활, 재생, 뇌인지 이런 과목들 중에서 이제 선택해서 듣게 되는데 유니스트 교과목들의 구성도 저희와 성격은 비슷합니다. 내용은 당연히 다르겠지만 이게 교수가 와서 강의만 하는 수업은 거의 없습니다. 학생들이 이게 팀을 짜서 과제를 해야 되고 그 과제가 대학교 교양 수준을 약간 넘어선 것처럼 보여서 저희가 이제 우려와 격려를 동시에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과목들을 이제 짜는 분들은 유니스트 교수님들과 울산의대 교수님들이 같이 이제 짭니다. 그래서 과정은 당연히 평가를 해야 되고 여기서 페일하면 당연히 유급됩니다. 그리고 일반 교과정 외에 이제 과학기술대학들, 과학기술부 소속의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장점 중에 BTS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방학 중에서부터 학기 중에도 이루어지는 뭔가 학생들 주도의 어떤 문제 해결 솔루션을 찾아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학교에서 비용과 교수님들의 어떤 인사이트를 지원해주는 그런 과정인데요. 여기에도 이제 원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예과 2학년 선생님들은 거의 90%는 한다고 신청을 하셔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이제 유니스트 학생들과 이제 훨씬 밀접한 대화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장소는 일단 예과는 울산에 있는 울산대학교에서 이제 울산대학교를 일단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울산 동구에 있는 울산대 병원 옆에 한마음회관이라는 큰 회관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아마도 병원 옆에 있기 때문에 울산에 있는 메인 교육장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리모델링이 이제 예정대로 이제 끝나면 아마 여기서 주로 수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원래는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사회 환원 차원에서 지었던 건물이어서 대규모 스포츠 센터와 뭐 이런 시설들이 있는 곳이고 그 위층은 저희가 활용하는 것이어서 학생들 생활하기에는 매우 좋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산병원은 당연히 아주 지금까지 어떤 교육과정과 인프라가 매우 잘 갖춰져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준비도 매우 잘 갖춰져 있습니다.
줄기 실습 시뮬레이션 센터가 있고 당연히 서울 아산병원에서 운영하는 어떤 시뮬레이션 센터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턴 레지던트 쌤들이 받는 교육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전문의 과정에 있는 교육들까지 소화하는 시뮬레이션 센터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충분한 걸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PX 업스키라고 해서 임상 실습과 모의 환자 이제 실습을 보는 공간도 여기 이 건물 이제 지하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울산이대 저도 뭐 와서 이제 매우 놀랐지만 이런 찬스는 매우 많습니다. 어느 의대보다도 학생들이 모의 환자를 만나고 시뮬레이션 실습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이제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몇 가지 학생 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예전에는 이제 하버드와 버클리 내 예과 때 보내주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어차피 못 가게 됐었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본과생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지원 프로그램의 그 펀딩은 살아있대 저희가 조금 더 전문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학생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에 가서 그냥 어학 연수 정도의 경험이나 아니면 교양 과목을 듣고 오는 것보다는 외국에 있는 대학에 가보든 병원에 가보든 아니면 뭐 디벨로핑 컨트리의 필드 리서치 현장에 가보든 제약회사에 가보든 연구소에 가보든 이런 기회들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어떤 해외 봉사팀의 일원으로 따라갈 기회도 있고 그런 이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보다 제가 사실 이건 제 담당인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어느 학교보다 높은 지원금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냥 몇 가지 사진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외국에 잘 발달한 외국의 어떤 병원 위주의 어떤 사진들이긴 합니다. 의료봉사는 이제 옛날 사진입니다. 그동안 못 갔고 이제 올해 이제 다시 시작할 예정이고 뭐 여러 가지 의과대학에 다녀왔던 사진도 있고요. 장학금도 뭐 어느 대학보다도 저희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좀 복잡해 보이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평균적으로 한 학생당 7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떨어져도 이외에 다른 장학제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한 학생당 70% 정도를 주는데 여러 가지 평가에 따라서 이 평가는 당연히 수업만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평가에 따라서 100% 다 받는 학생부터 60% 받는 학생들까지 조금씩 이제 다릅니다. 그냥 70% 등록금의 70%는 평균적으로는 학교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이제 뭐 이런 장학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0%로 해결이 안 됐는데 돈이 없어 학교에 못 다니는 학생은 없습니다. 신청을 하면 되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다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신청해서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못 다니는 학생은 최소한 울산의대에는 만들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는 다 들어갑니다. 본인들이 희망하면 다 들어갑니다. 거리도 따지지 않고요. 뭐 교육부에서 뭐라고 하지 않는 한 저희가 이런 정책을 바꿀 계획은 없습니다. 건강검진과 진료비 감면도 어느 대학보다 훌륭합니다. 건강검진도 매년 건강검진도 하여튼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실습 전에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본과 2학년에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걸 본과 1학년으로 내려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실습 전에 학생들이 예방접종 맞아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학교에서 다 해줍니다. 이게 안 되는 학교도 많고 병원에 취직할 때도 이제 각자 맞고 증명서를 갖고 오라는 병원도 많지만 저희는 그냥 병원 학교 돈으로 다 학생들에게 해줍니다. 그리고 진료비도 이제
감염받을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아산병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병원들에서도 할 수 있도록 좀 확대하고 있는 이제 상태인데 뭐 앞서 말씀드린 교과과정 개편과 관련해서 이제 그 대상 병원들을 좀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산병원에 대해서 이제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아산병원은 뭐 그냥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유명한 병원이고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참 프라이드의 대상이기도 하고 스트레스의 대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이게 너무 많은 교수님들과 너무 네임밸류가 높은 병원이라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가는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뭐 장점이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의대 수석 졸업자 뭐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이 많이 오는 병원입니다. 뭐 인턴 지원자 성적이 있죠. 그리고 울산의대가 조금 낮아 보이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이제 제가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울산의대를 마치고 아산병원에 가면 전국의 1등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고민하는 이슈입니다. 저희가 키우는 학생들이 졸업하자마자 나가야 하는 경쟁 상대가 너무 훌륭하거든요. 울산의대 20등이랑 전국 다른 의과대학 1등을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이겨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너무 제 입장에서는 큰 이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궁금하실 텐데 인턴은 한 75% 지원하고 거의 붙습니다. 그렇죠. 한 10명 빼고는 거의 붙습니다. 지원하면 거의 붙고요. 이 전체 경쟁률도 사실 인턴 경쟁률은 1.07대1 정도이기 때문에 인턴에 떨어지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레지던트는 이게 잘 보시면 지원자에 비해서 합격자가 이제 뭐 적게는 6명, 많게는 이제 10명 넘게 좀 떨어지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학생들이 나가서 경쟁해야 되는 경쟁 상대가 너무 훌륭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다들 저희 좀 전략적인 면도 좀 부족하긴 합니다. 이게 다들 졸업생들끼리 이제 서로 누가 어디 있습니다 이런 정보도 없이 다들 한 과에 다 몰아서 쓰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렇거든요. 하여튼 인턴까지는 거의 할 수 있는데 레지던트는 그 본인이 이제 이겨내야 되는 몫이 저희가 해칠 수 있는 몫보다 훨씬 큽니다. 저 레지던트 뭐 이게 당락의 가장 큰 요소는 사실 인턴 성적일 거기 때문에 인턴을 얼마나 본인이 잘 해낼 수 있냐, 동료들과 얼마나 훌륭하게 관계를 가질 수 있냐 이런 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과에 지원하냐, 내가 이제 그 과에 이제 붙을 정도의 어떤 그 약간 전략적인 테크니컬한 마인드도 정보와 이런 것도 본인이 이제 결정해야 되는 몫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면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